자, 문재인이 저기 괴상한 월북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과 만나서 그 즉시 무슨 회견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 하루 뒤에 발표한 것도 굉장히 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갔다 온 거는 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이렇게 미쳐서 날뛰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쫄리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계속 태극기를 든 것이 효과를 보는 것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 태극기를 들고 하는 것이 저자에게는 잠을 못 자는 불안감이 오는 거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그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그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열기 때문에 문재인이 하는 일을 뭐 헌법 개정이라든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을 더 이렇게 옥죄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내에서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그 핵심 멤버들에 대한 저항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예 거부를 하지는 않는데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그 일 처리가 되지 않게 미적미적 되는 거죠. 그 공무원들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뭐 불법도 아니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만 지들끼리 저러고 팔짝 뛰고 난리 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굉장히 상대방이 광란과 괴상한 짓을 하면 할수록 죽음의 날짜가 가까웠다라는 징조입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광란을 벌이지 않아요. 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닐 때만 하는 행동들이죠. 자, 문재인이 했던 발표문 어저께 하고 나머지 부분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계속해서 말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 안 한다 그랬죠. 존경하면은 다 알리고 가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북한 갔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거는요.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만 불안했던 모양이죠. 예. 사법시험 합격한 거, 1년 만에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한 거, 그 비밀이 탄로 날까봐 뭐 불안했습니까? 아니면은 세월호 그거에서 가서 감사하다라고 애들한테 죽은 애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월호 진실이 드러날까봐 뭐 그래서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노무현 죽음이 정말 이상한 점이 많은데 그 진실이 드러날까봐 불안한 겁니까? 저는 문재인 씨 당신이 노무현을 직접 죽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씨 당신이 세월호 학생들을 죽이려고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켰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씨 당신이 사법시험 합격한 것이 뭔가 사기로 합격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을 혹시 불안하게 느끼지 않냐라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임종석과 함께 주사파겠죠. 예.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10대, 20대, 30대 사람들 보면요. 예, 10대 애들은 늘 행복하게 삽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게 불안하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20대 애들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연애하고 재밌게 잘 지냅니다. 걔네들은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불안했습니까? 2016년 10월 23일까지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희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손석희가 최순실 PC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해졌죠. 도대체 어떤 세월에 우리가 늘 불안했습니까? 문재인 씨 당신의 불안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묘사를 해보세요. 안보 불안? 공포? 안보 불안 공포는 북한한테 온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한번 붙으면 붙을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가 항상 도발하기 때문이죠. 그 돼지 새끼가 핵미사일 쏜다 그러고 ICBM 쏜다 그러고 맨날 그 지랄하죠. 핵미사일 쏜다 그러고 ICBM 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문재인 당신은 뭡니까? 장사정포 쏜 거예요. 그리고 축소시키죠. 안보 불안과 공포는 김정은 돼지 새끼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안 느꼈는데 왜 문재인 당신은 느낍니까? 그리고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2016년 10월 23일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문재인 씨.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는 경인선, 김정숙, 임종석의 광흥창팀, 문재인, 드루킹, 김동원, 대선 조작, 댓글 조작, 언론 조작, 김경수, 드루킹,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낙후된 거지. 손석희가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고 했던 거 거짓말이었잖아.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낙후되어 온 거잖아. 거짓말쟁이 때문에, 거짓 증언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낙후되어 온 가장 큰 이유라고. 문재인 당신의 거짓말, 임종석의 거짓말, 손석희의 거짓말, 니네 댓글 조작 얼마나 많이 했어. 이명박의 거짓말, 홍준표의 거짓말, 복고일의 거짓말, 너희들의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낙후되어 온 거야. 이 낙후되어 온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선진적 정치로 발전시키려고 하셨던 게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잖아. 박근혜 대통령님이 김영란법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 니네 뇌물 못 받게 딱 막아버리니까 니들이 발광한 거잖아. 부산의 LCT에 검은 돈 거래를 갖다가 우병우 수석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니들이 다 발광하고 미쳐서 탄핵으로 니네가 손 잡은 거잖아. 김무성, 유승민 니네들 돈 거래로 너희들 뒷조사 당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문재인, 박지원 니네들 전부 다 돈과 연관돼 있잖아. 너희들의 돈줄을 건드리니까 니들이 발광해가지고 이명박, 홍준표, 친이계, 김무성, 유승민 니들이 촛불과 손잡고 문재인, 박지원 이런 좌파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 거잖아. 그 거짓말로. 그것들이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인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문재인 씨. 또 거짓말.